고추? 그래 예습했나봐 그 부분 특히 그 부분이 예습했나봐 자 봐봐 아무튼 지금 어디 갔어? 지금 병원에 갔지? 기억나요? 네. 그 앞에 내용 기억나? 네. 여기 앉아 혜린아 여기 앉아 여기 아무도 없잖아 너 안 보이잖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안 해줬었잖아 그치? 그 사람이 수술을 안 해줘서 이 사람이 돈을 꾸러 어디로 갔어? 선생님한테 이 집주인한테 돈을 한번 꾸러 갔는데 그 사람이 꺼줬어 안 꺼줬어? 꺼졌습니다. 안 꺼줬지 어딘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자기 대학나온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혼자 몰래 자존심을 지켜야 혼자 몰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혼자 몰래 가서 돈을 이제 지불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간 거예요 지금. 그치?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끔 돈을 지불을 해주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추예요 고추 그랬죠. 요 부분 피셨나요? 남학생들도? 그래서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강보, 포대기에 쌓여서 밖으로 나온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가 있었대요.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재앙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끔 목청이 크고 우렁찼대요. 자,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에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동준이는 이제 내 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집에 강도 가든 것은 넘겨보세요. 자, 봐봐. 저번에 스포 살짝 했었어.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어. 무슨 그날 밤이 언제야? 수술비 내준 날. 그래서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어.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막 흔들고 있었어요. 강도가 막 흔든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고 해도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어. 복면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술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자, 술 기운의 강도 짓을 한다. 자, 무슨 말? 이 사람이 원래 이런 강도였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초보자기 때문에 술을 먹고 간 거야. 자, 이 사람 누굴까? 그 사람. 그치 맞아. 그래서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의 나우가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대요.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왜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자, 이런 것도 다 뭐야? 긴장한 거야, 그쵸? 그럼 이 사람은 뭐다? 강도가 아니다. 초보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을 찌르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봐.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의 판단이 드러나는 부분. 나의 판단이 드러남. 나의 판단 드러남.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다. 딴에는 진탕술을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푹 두려워하고 있었다 밑줄 쳐보세요. 봐봐. 강도가 두려워야 돼? 지금 당한 사람이 두려워야 돼? 근데 지금 누가 두려워한대? 그럼 이게 무슨 상황? 주객전도. 주객전도.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이 강도질을 당하는 사람이 두려워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더 두려워한다는 거야. 이런 강도 서윤이 같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객전도 우리 바뀌었다. 주와 객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미역국이었다 무슨 말? 어리다. 실력이 안 된다. 미끄러진다는 거잖아, 미역국이라는 건. 실패했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대요.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어요.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봐봐.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지금. 하라는 대로 하죠. 내가. 그쵸? 그럼 여기에 나의 조언인 거예요. 여기는 나의 조언. 되게 이상하지? 내가 조언을 하는 거야, 강도한테.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의 현금은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돈이 있는 곳을 오히려 알려주고 있어. 그치, 이 사람이?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좀 부려보았대.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자, 오히려 지금 누가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내가 피해자가 화를 내는 거잖아. 원래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자, 여기도 봐봐. 여기 이렇게 써고 뭐라고 쓸 거냐면 이 부분에서 뭐가 드러났다라고 하냐면 일단은 먼저 이제 뭔가 이상했는데 얘가 여기서 나는 강도가 권씨임을 파악했음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오히려 계속 큰 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든지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갔어요.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 이제 봐봐, 웃기지? 구두를 벗고 들어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것도 어설픈 행동이에요. 어설픈 행동.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대요.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안녕. 그만 부지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는 아들입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하고 엎드리더니 그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거였다. 이거 진짜 이상해.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힐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봐봐. 지금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초보니까 들어가서 막 손을 덜덜덜 떨었지. 술 냄새 나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발로 애기를 살짝 띡 밟은 거야. 애기가 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애기를 울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 달래줘. 어깨를 잡고. 울지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뭔가 이상해. 계속 어설프고. 이런 장면에서 다 어리숙한 행동이 드러나다 초보자인 게 드러나다 권씨인 것도 살짝 은연중에 다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지?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서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로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였다. 자,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 밑줄 쳐보세요. 식칼을 떨어뜨려 강도가? 말 돼 안 돼? 그지? 여기는 강도의 부주의한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웃고 있대.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라고 했어. 왜? 정체를 알고 있어서. 식칼을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하대요.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였다. 그는 겁에 질려서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가지고는 다시 매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자, 그가부터 간파했기 때문에까지 밑줄 칠 거예요. 그가 고의로 사람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자, 봐봐. 이거는 권씨의 성품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뭐 어떻게 제시한 걸까? 그렇지. 권씨의 성품 직접 제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꽂아버렸다고.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에, 허리 쪽에 딱 차더나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자, 봐봐. 뭐? 그가 자존심이 지금 상해버렸어. 그는 자존심이 상하게 된 이유 뭘까?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을까, 이 사람? 칼까지 집어줬어.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서 줬어. 자존심 상했겠지, 강도의 입장에서. 뭐 때문에? 나의 지나친 배려 때문에. 지나친 배려로 강도의 자존심이 상함. 도둑 맞은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 이죽거리긴. 자, 봐봐. 이 사람이 그 자존심 상하게 된 왜 이렇게 말했냐면 여기 옆에 나를 비우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이죽거린다고 생각해. 강도는 그 사람이 나를 비웃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강도집 많이 해본 애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 뭐지? 아내의 수술비 마련.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 가로 열어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아보세요.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여기 나의 의도야. 나의 의도야. 이거 진짜 더워요. 왜 이렇게 덥지? 잠깐만, 이거 조금만 끝내고 내가 다시 해줄게.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 누군가 몹시 아프다던가 빚에 몰려서. 이거는 이제 강도가 권심을 알아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순간 강도의 눈빛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자, 여기 왜 의심의 빛? 이 사람이 나의 정체를 알은 것 같으니까. 자, 여기다 써보세요. 자신의 정체를 나아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챔.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에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할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뭐라고 말했지?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더해 주었을지. 이런 말 외웠어? 그치? 수술비 누가 해줬어? 내가 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개수장마. 그런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나는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자, 봐봐. 절망감이죠. 절망감. 개수장마 위에다 사람에 대한 불신,
절망감, 배신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치? 돈을 빌리러 가봤잖아. 절박한 심정으로 갔는데도 이 사람은 안 빌려줬잖아.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들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 문을 열고 마당에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시카를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엄격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자, 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집 말하는 거잖아. 집. 원래 대문으로 가려면 옛날 집은 아까 옛날에 말했듯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었어. 이 문이 있고 이 문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옆 방에 그 한 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 여기 대문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 큰 대문, 여기 뭐 마당이고 이렇게 뭐 이런 집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이 사람이 강도라고 하면 대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잠깐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 집으로. 그러면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건실하는 게 들켜버리는 거잖아. 그치? 여기로 가버리면 여기가 대문이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 고개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야.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대문은 저쪽입니다.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얘가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의 의도는 배려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기로 가버리면 그 사실이 공공연하게 들키는 거니까, 건실한 사실이 들켜버리니까 내가 배려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나 건씨에 대한 배려죠. 이 말을 한 이유 맞죠? 근데 건씨는 어때? 건씨 입장에서는 쟤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치? 쟤 나 알고 얘기하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 심에 큰 상처.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막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어요.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자, 이 말 계속 반복되지. 얘들아, 이 말이 말하는 게 뭐라 그랬어? 그렇지,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이야. 자, 여기서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걸 자기가 알아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거거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것을 알고 마지막 자존심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함.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이 사람 왜 대문을 안 잠갔을까? 그렇지. 건씨를 기다리는 거. 건씨가 돌아오길 기다림. 건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림. 문을 잠가버리면 이 사람 나갔으니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안 잠궜어. 그냥 지쳐 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건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을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니만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활장을 끼고 현관 앞에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술 보증금을 해준 거는 아내 몰래 지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 자, 슬그머니 돌아 누웠어. 지금 좋아 싫어 안 해? 맞아. 못마땅. 말을 안 했으니까. 나한테 말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치? 뗄 염려는 없어. 뗄 염려는 없어. 잠깐만. 염려는 없다라는 건 떼일 염려가 없다. 전세돈이 있으니까. 자, 전세 어떤 시스템인지 알죠? 전세. 돈 이제 보증금을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요즘에는 반전세 이런 거 많지만. 아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 친구들 중에 전세 사기다 이렇게 하고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는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아이고 거의 끝나갑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기가에 있지 않았어. 내가 문 열고 잤는데 아직 안 오셨어. 자,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어요.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으로 나선 또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가 기가에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에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 다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어.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다. 봐. 거기 한번 몇 줄 쳐볼게.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지? 여기다. 셈이었다.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나는 배려를 한다고 배려를 한 거야. 대문은 저쪽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그 사람이 자존심을 상해서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집에. 자기가 들켰다는 사실에. 그래서 나의 그 어설픈 배려를 자책하는 거야. 나의 어설픈 배려로 권 씨에게 상처 준 것을 자책. 권 씨에게 상처 준 것을 자책.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챌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자, 현관에서 거기 봐봐. 우리 제목이 뭐야 이거? 아홉 켤레지. 이 사람한테 구두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 자존심.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맨날 이제 그걸 닦고 그랬다 그랬잖아. 그치? 뭐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라는 거는 왜냐면 이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은 매일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구두를 한번 봤으면 이 사람이 돌아올 건지 아니면 뭐 마지막이라서 가버렸을지 뭐 이거를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써도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 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내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다음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 깔고 덮는 데 쓰는 것과 쌀을 익혀 담는 몇 점의 도구들이 전부였다. 자, 건씨의 생활 어때? 소박하고 궁핍하고 세간이라곤 전부였다. 궁핍한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였을 것이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은 병정들의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3켤레였다.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만큼 한 일주일의 소용이 당해 온 모양이었다. 잘 닦인 7개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자, 비어있는 하나 뭐야? 내가 신고 나간 거, 그 사람이 신고 나간 거?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자, 한 켤레의 그 구두 밑줄 쳐보세요. 한 켤레의 그 구두. 돌아오지 않을 권씨를 상징하는, 돌아오지 않을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뭐냐면 지금 이순경 씨는 뭐냐면 예전에 나한테 권씨를 감시를 좀 해달라. 왜냐면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이제 못 살게 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론했던 사람이라서 감시를 부탁했던 경찰. 나에게 감시를 부탁했던 경찰. 감시를 부탁했던 감시를. 아니 권씨의 감시를인데 어떡하지? 권씨의 감시를 부탁했던 경찰. 전화로 불렀다. 그럼 마지막에 권씨는 몇 켤레의 구두를 두고 가버렸어? 9켤레를 두고 행방불명 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 조금 봐야 돼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누굴 가리킨다? 권씨를 가리킨다. 그래서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가 마지막 자존심에 상처, 계속 이제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계속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를 계속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딱 받고서, 그치, 내가 강도짓을 걸 이 사람이 깨달았다,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깨닫게 되고서 이제 떠나버린다, 행방불명 돼버린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뒤에 한번 같이 볼라 하는데 한번 같이 보세요. 이거는 프린트는 좀 이따 다시 줄게. 일단 거기를 같이 봐. 자, 여기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소설은 15개정 교과서에서 또 많이 있었던 거라 되게 유명하고 막 그래요. 문제로 출제할 것도 걔는 좀 많고 좋고. 여기 보시면 인물 아예 없는 것이야? 없는 것 같아. 일단 3명권은 있는데 잠깐. 구멍을 안 뚫었긴 했지만 한번 보세요. 이거 끝나고 갖다 줄게. 안녕. 자, 나는 오선생이고 서술자예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새빵살이 끝에 어렵게 집을 마련한 사람. 권씨한테 방학 안에 세를 주었고, 그 다음에 세를 주었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왜냐면 읽기는 처음에는 돈을 안 빌려주긴 했잖아, 그치? 이중성. 권씨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런 다음에 권씨에 대한 연민의 태도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들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알아둬야 돼. 소시민. 이 사람이 지식인으로서
책임감과 소심함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씨, 이 사람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도시 빈민 뭐 이런 사태로 전과자가 돼서 갑자기 이제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수술비가 없을 정도로 엄청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됐지만 뭐를 지킨다?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내성적이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성이 강하다. 여기는 이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도시 빈민의 전형적인 인물이다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아내는 걱정을 하지만 돈을 빌려줬다고 하니까 좀 꺼려하고 싫어했잖아. 뒤돌아 놓고, 그치?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 이순경은 뭐 인간미를 보이고 있다. 밑에 인물의 정형성. 전형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인물군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같은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 어려운 삶에서 소시민의 삶을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안락한 삶을 추구했다. 그 다음에 권씨, 불합리한 정부 대책에 항의하다가 전과자가 되었다. 자신의 구두를 광인하도록 닦아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대학 나온 사람임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인물의 이중성. 아까 계속 얘기한 거야. 나는 연민을 느꼈지만 수술비를 빌려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권씨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지식인이지만 어떤 자신도 철거민의 전매권을 구매하고 강도짓을 했다는 이중성이 있었다. 이중성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의 아내는 돈을 빌려주는 걸 탐탁지 않아 하는 거. 그리고 의사도 하나 나와요. 의사도 원래 안 해줬잖아. 수술비를 갖고 오기 전까지. 그치?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심리 태도의 변화. 이런 거는 봐보세요. 얘들아, 맨 처음에 나에게 권씨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순경이 맨 처음에 우리 이거 교과서에 요거는 아직 안 나온 거였는데, 그치? 여기에서는 전과자라는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거는 그냥 일단 알아두시고,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에 집착하게 된다. 권씨가. 그러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과자가 된 내력을 알게 되었을 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빌리러 왔지만 거절했다. 이중적인 모습. 그 다음에 강도질을 했을 때 연민을 느껴서 어설픈 배려를 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나의 그 어설픈 배려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얘들아, 그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거는 이제 알지? 내 안에서 고민하는 게 내적 갈등이고, 밖에서 이제 누구와 이제 하는 갈등이 외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뭐가 나오냐면, 권씨랑 나의 갈등, 돈을 빌려줄까 말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의사와 권씨의 갈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 여기에 녹아 있잖아요. 그때 내용이 그 사회와의 갈등까지 알아주시면 좀 100점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1970년대 성단시에 진짜 실제로 시대적인 배경에 급속화된 그 산업화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구두의 상징적인 의미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내가 나오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고 권씨의 이야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적이다, 그 다음에 비판적, 현실, 고발적이다, 이런 것들. 자, 비판적, 현실, 고발적이라는 거는 이 사회 현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린 결말 이런 거 알죠? 열린 결말.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딱 뭐 돌아오지 않는 건지 뭐 돌아왔는지 이런 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증을 유발하려는 열린 결말의 형식이다.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객관식에서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 묘사를 통한 간접적인 제시. 뭔가 이제 계속 뭐냐면 덜덜 떨었다, 식칼을 들고 덜덜 떨었다, 이런 거에서 뭐 초보다 아니면 뭐 소심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고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죠, 내용 중에. 그래서